48조 5천억 원의 철도 계약이 걸린 폴란드의 한 회의실. 회의실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그들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왜 폴란드의 운명이 바뀐 걸까요? 스페인, 프랑스, 일본, 중국. 화려한 그래픽, 쏟아지는 숫자, 자랑스러운 역사로 모두가 주목받기 위해 경쟁했지만 단 4명. 작은 아시아에서 온 한국은 조용히 앉아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그 누구도 예상 못한 반전. 폴란드가 선택한 국가는 가장 말을 아꼈던 바로 그 나라였다고 하는데요. 왜였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바르텍 노바크입니다. 폴란드의 CPK에서 일하고 있어요. CPK는 중앙교통 허브를 뜻하는데 쉽게 말해 큰 기차와 공항을 계획하는 곳이죠. 오늘은 제 직업 생활에서, 아니,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바르샤바 인터컨티넨털 호텔의 화려한 회의실에 서 있었어요. 회의실은 정말 넓더군요. 반짝이는 테이블과 편안한 의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큰 창문 너머로는 해가 지면서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5월 19일이었죠. 회의실 곳곳에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폴란드의 초고속 열차 건설을 도와주고 싶어 했습니다. 스페인 팀은 비싼 정장을 입고 자신들의 탈구, 열차에 대해 큰 소리로 이야기했어요. 중국 대표단은 화려한 사진들로 가득한 두꺼운 폴더를 들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그룹은 매우 진지하고 전문적으로 보였죠. 일본 팀은 누군가가 쳐다볼 때마다 정중하게 인사했답니다. 그런데 구석에는 한국에서 온 작은 그룹이 앉아 있었어요. 한국 사람은 4명뿐이었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자신들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저는 그들을 보며 혼란스러웠어요. 한국은 폴란드에서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작은 나라였죠. 어떻게 우리의 꿈의 철도 시스템을 건설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노트북을 펼치고 안에 적힌 숫자들을 바라봤어요. 폴란드는 2000km의 새로운 철도를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바르샤바에서 크라쿠프까지 단 2시간 만에 달리는 기차를 원했어요. 새로운 중앙공항을 폴란드의 모든 주요 도시와 연결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작은 프로젝트가 아니었어요. 정말 거대한 일이었죠. 제 어깨에 놓인 모든 책임을 생각하니 손에 땀이 났습니다. 언젠가 수백만 명의 폴란드 사람들이 이 기차를 타게 될 거예요. 가족들이 휴가를 떠날 때 이용하겠죠. 학생들이 대학에 갈 때 타게 될 겁니다. 사업가들이 중요한 회의에 갈 때 사용하게 될 거예요. 오늘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온 나라를 실망시키게 될 텐데요. 스페인 대표가 유럽 최고의 고속열차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화창한 스페인 시골을 질주하는 아름다운 하얀 기차들의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기차들은 인상적으로 보였지만 이전에 스페인 기차로 겪었던 문제들이 떠올랐어요. 고장이 나면 스페인 엔지니어들이 와서 고칠 때까지 기다려야 했죠. 스페인이 수리 방법을 알려주지 않아서 우리 스스로는 고칠 수 없었답니다. 중국 팀은 놀라운 고속열차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일본 그룹은 절대 늦지 않는 매끄러운 기차의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프랑스 대표들은 오랫동안 운행되어 온 유명한 TGV 기술을 설명했죠. 드디어 한국의 차례가 되었어요. 한국팀 리더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친절한 눈과 회색 머리를 가진 중년 남성이었어요. 신중하게 단어를 선택하며 영어로 말했답니다. 그는 KTX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한국의 고속열차였습니다. 전에 이 이름을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한국 기차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중국이나 프랑스, 스페인에 비해 한국은 너무 작은 나라였거든요. 정말로 폴란드에 충분할 만큼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을까요? 한국 남성이 말하는 동안 저는 더 주의 깊게 듣게 되었어요. 그는 한국도 폴란드처럼 추운 겨울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 기차는 눈과 얼음 속에서도 안전하게 달릴 수 있다고 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기차를 파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완전히 공유하고 싶다고 말했답니다. 하지만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들판 위로 안개가 스며드는 것처럼 말이죠.
세계 지도에서 한국의 크기를 생각해 봤습니다. 수년간 들어왔던 유명한 유럽 기차 회사들을 떠올렸어요. 독일에는 IC 열차가 있었습니다. 프랑스에는 TGV 열차가 있었어요. 스페인에는 AV 열차가 있었죠. 이들은 오랜 기차 제조 역사를 가진 큰 나라들이었답니다. 한국은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기차를 KTX라고 불렀지만 저는 실제로 본 적이 없었어요. 폴란드 엔지니어들이 한국 철도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세계 최고의 기차에 대해 논할 때 보통 독일 공학이나 프랑스 디자인, 일본의 정밀함을 언급했어요. 아, 한국이 하는 일을 봐야 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노트북을 덮고 다시 회의실을 둘러봤어요. 내일 저는 제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폴란드의 철도 미래를 건설할 나라를 선택해야 했어요. 큰 창문 밖으로 바르샤바의 저녁 불빛들이 더 밝아졌어요. 저 밖 어딘가에서 수백만 명의 폴란드 사람들이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나라의 미래를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하리라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는 작은 한국 대표단을 바라보며 제가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해졌습니다. 이 작은 아시아 나라가 정말로 폴란드의 큰 유럽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가슴에 무거운 느낌을 안고 일어났어요. 바위로 가득한 배낭을 메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려야 할 중요한 결정 때문에 머릿속이 계속 돌아가서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부엌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회색빛 바르샤바 하늘을 바라봤어요. 빗방울들이 유리창을 따라 작은 눈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날씨가 제 기분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더군요. 폴란드의 꿈의 철도를 건설할 잘못된 나라를 선택할까봐 혼란스럽고 무서웠어요. 5년 전 폴란드가 스페인에서 기차를 샀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탈고 열차라고 불리는 그 기차들은 처음 도착했을 때 정말 아름다워 보였어요. 매끄럽고 하얀 모습이 마치 선로 위를 미끄러지는 거대한 백조 같았죠. 모든 폴란드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하고 흥분했답니다. 그런데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첫 번째 겨울 탈고 열차들이 고장나기 시작했습니다. 추운 날씨에 문이 제대로 열리지 않았어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난방 시스템이 망가졌답니다. 창문에 얼음이 너무 두껍게 얼어서 승객들이 밖을 볼 수 없을 정도였어요. 마치 그 기차들이 폴란드 겨울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진 것 같았습니다. 탈고 열차가 고장날 때마다 스페인에서 엔지니어들을 불러야 했어요. 그들은 마드리드에서 바르샤바까지 비행기를 타고 와서 비싼 호텔에 머물렀죠. 부품 하나를 교체하는데도 수천 유로를 청구했답니다. 우리는 그들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지만 무엇을 하는지 절대 설명해주지 않았어요. 서로 스페인어로만 대화했고 우리가 이해할 만큼 똑똑하지 않다는 듯이 대했습니다. 가장 나쁜 점은 우리 스스로 기차를 고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스페인은 우리에게 설명서나 예비 부품을 주지 않았거든요. 복잡한 장난감을 받았지만 고장났을 때 사용법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아이들처럼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12월 아침 크라쿠프 플랫폼에서 고장난 탈고 열차가 선로에 조용히 서 있는 모습을 바라보던 기억이 납니다. 수백 명의 승객들이 추위 속에서 기다리며 짜증을 내고 화를 냈어요. 두꺼운 코트를 입은 슬픈 눈의 할머니가 언제 기차가 고쳐질지 물어보셨습니다. 다음 날 스페인 엔지니어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드려야 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걸어가셨는데 아마 폴란드 철도는 절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 기억은 여전히 속을 아프게 했어요. 깨진 유리를 삼킨 것 같은 느낌이었답니다. 커피를 다 마시면서 한국도 스페인과 같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들었어요. 한국이 단순히 KTX 열차를 팔고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둔다면 어떨까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서로 한국어로만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는다면요? 한국이 폴란드를 파트너가 아닌
고객으로만 보는 또 다른 나라라면 어떨까요? 가벼운 비를 맞으며 사무실 건물로 걸어갔습니다. CPK 본부는 현대적인 유리벽과 강철 기둥으로 밖에서 보기에는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안에서는 작고 불확실한 기분이 들었답니다. 제 사무실 벽에는 폴란드의 큰 지도가 걸려 있었어요. 그것을 바라보며 빠른 기차들이 우리의 모든 도시를 연결하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바르샤바에서 그단스크까지, 크라쿠프에서 브로츠와프까지, 포즈난에서 루블린까지. 정말 아름다운 꿈이었죠. 하지만 잘못된 파트너를 선택하면 꿈이 악몽으로 변할 수도 있었어요. 동료 안나가 문을 두드리고 두꺼운 폴더를 끼고 들어왔습니다. 안나는 제가 아는 사람 중 기차와 철도에 대해 가장 똑똑한 사람 중 하나였어요. PKP PLK에서 일했는데 폴란드의 모든 철로를 관리하는 회사였습니다. 안나는 곱슬거리는 갈색 머리에 항상 안경을 썼는데 그래서 매우 진지하고 지적으로 보였답니다. 안나가 제 책상 맞은편에 앉아서 폴더를 열었어요. 안에는 한국 기차에 대한 사진들과 기술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밤새 걱정했던 것처럼 그녀도 밤새 KTX 기술을 연구했더군요. 눈 덮인 산을 질주하는 한국 기차들의 사진을 봤어요. 빠르고 현대적으로 보였지만 처음 봤을 때 스페인 기차들도 그랬거든요. 사진은 거짓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케팅 자료는 항상 모든 것을 완벽하게 보이게 만들죠. 안나가 한국 철도 성능에 대한 차트와 그래프를 보여줬어요. 숫자들은 인상적으로 보였지만 숫자도 조작될 수 있었답니다. 회사들은 어떤 통계를 보여줄지, 어떤 것을 숨길지 선택할 수 있거든요. 한국 문서들을 살펴보면서 의심이 정원에 자라는 잡초처럼 마음속에서 커졌어요. 한국은 폴란드에서 너무 멀었습니다. 한국 문화는 폴란드 문화와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어는 우리가 폴란드에서 사용하는 알파벳 대신 작은 그림 같은 다른 글자들을 사용했답니다. 우리와 그렇게 다른 나라를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스페인이 그랬던 것처럼 한국이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를 버리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사무실 창문 밖에 비가 더 세게 내리고 하늘이 더 어두워졌어요. 날씨가 제가 내려야 할 위험한 선택에 대해 경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 문서들이 담긴 폴더를 덮고 피곤한 눈을 비볐어요. 내일이 서명식이었는데 여전히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책임의 무게가 벗을 수 없는 무거운 겨울 코트처럼 어깨를 짓눌렀답니다. 그날 저녁 집에 갈 수가 없었어요. 마음이 너무 불안했거든요. 새장에 갇힌 새처럼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모두 퇴근한 후에도 CPK 본부 사무실에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건물은 텅 비고 조용했어요. 컴퓨터의 부드러운 윙윙거리는 소리와 아래 거리에서 들려오는 멀뜬 차 소리만 들렸답니다. 차가운 커피 한 잔과 함께 책상에 앉아서 노트북을 열었어요. 내일이 서명식이었는데 여전히 길을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이전에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정부 대표들의 공식 발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직접 한국을 조사해 보기로 했답니다. 검색창에 한국 겨울 기차라고 입력하고 기다렸어요. 보게 된 것이 의자에서 몸을 더 똑바로 세우게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겨울 폴란드와 똑같이 보이는 풍경을 질주하는 하얀 KTX 열차를 보여줬어요. 눈이 산과 들판을 덮고 있었습니다. 얼음이 나뭇가지에 수정 장식처럼 매달려 있었어요. 기차는 이 얼어붙은 세상을 부드럽게 달렸는데 속도를 늦추지도 멈추지도 않았답니다. 겨울 동화 속을 쏘아지는 은빛 화살 같았어요. 다른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기차 정비 시설의 내부를 보여줬어요. 파란 유니폼을 입은 한국 직원들이 기차의 모든 부분을 조심스럽게 청소하고 점검했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외과 의사처럼 정밀하고 세심하게 움직이더군요. 시설은 완벽하게 깨끗하고 정리되어 있었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가지고 있었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웠던 것은
한국이 어떻게 철도 시스템을 구축했는지에 대한 다큐멘터리였어요. 20년 전만 해도 한국에는 고속열차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날의 폴란드처럼 빠른 기차를 꿈꾸지만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한국은 프랑스의 도움을 요청했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나라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 말이죠. 다큐멘터리는 한국 엔지니어들이 프랑스 엔지니어들과 함께 일하며 TGV 열차 제작법을 배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프랑스 기술을 단순히 복사하는 대신 개선하기 시작했어요. 기차를 더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에너지 효율성을 높였어요. 추운 날씨와 산악 지형에서 더 잘 작동하도록 설계했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프랑스에서 배우기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프랑스에서 배운 후 더 나은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제 심장을 더 빨리 뛰게 만든 기술 보고서를 발견했어요. 한국 KTX 열차는 영하 25도까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가장 추웠던 폴란드 겨울보다도 더 추운 온도였어요. 기차에는 선로용 특수 난방 시스템과 첨단 얼음 감지 기술이 있었습니다. 눈보라와 얼어붙는 비 속에서도 테스트를 거쳤답니다. 한국이 전체 철도 시스템을 단 15년 만에 구축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15년이요.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철도망을 개발하는 데 한 세기 이상이 걸렸거든요. 한국은 15년 만에 해냈고 수십 년 된 시스템들보다 더 훌륭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게 된 가장 놀라운 것은 한국의 철학이었어요. 한국 철도 엔지니어가 자신들의 접근 방식을 설명하는 인터뷰를 찾았습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의 철도 건설을 도울 때 모든 것을 가르쳐줘야 한다고 믿었어요. 그 나라를 의존적이고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이고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답니다.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사무실 창문 밖으로 바르샤바가 어둠의 담요 아래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가로등들이 작은 별처럼 반짝였고 우리의 미래 중앙교통허브가 건설될 공항에 멀뜬 불빛이 보였어요. 안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그녀도 늦게까지 일하며 한국 기술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메시지는 짧지만 흥분된 내용이었답니다. 바르텍, 한국의 지식전수 프로그램에 대해 제가 발견한 것을 봐야 해요. 이건 모든 걸 바꿔놓을 거예요. 가슴속에서 뭔가 변화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봄에 얼음이 녹는 것처럼 말이죠. 며칠 만에 처음으로 무거운 의심의 느낌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우리에게 기차를 팔고 싶어 하는 또 다른 나라가 아니었어요. 한국은 크게 꿈꾸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나라였답니다. 컴퓨터 화면을 다시 봤어요. 한국 철도에 대한 기사와 영상들로 가득했습니다. 새로운 정보 하나하나가 지식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하는 것에 자부심을 갖는 나라의 모습을 그려냈어요. 고속열차가 전혀 없던 상태에서 세계 최고의 기차를 보유한 나라로 변신한 나라였답니다. 노트북을 덮고 서류들을 정리했어요. 내일의 서명식이 갑자기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무서운 결정이 아니라 기회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제가 찾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보여줬답니다. 꿈과 노력 모두를 이해하는 파트너였어요. 사무실 불을 끄면서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최고의 해결책이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그 회의실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아마도 자신들의 행동이 말보다 더 크게 말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서명식 당일 아침, 하루 전과는 완전히 다른 기분으로 일어났어요. 가슴에 무거운 무게감이 사라졌습니다. 몇 주 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으로 바뀌었죠. 바로 흥분이었어요. 가장 좋은 네이비 블루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3번이나 고쳐맸습니다. 오늘이 폴란드의 미래를 영원히 바꿀 날이었답니다. 인터컨티넨털 호텔에 1시간 일찍 도착했어요. 이틀 전과 같은 회의실이 서명식을 위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하얀 식탁보가 긴 테이블들을 덮고 있었어요.
수정 화병에 신선한 꽃들이 놓여 있었죠. 이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할 기자들을 위해 카메라와 조명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방 안은 천둥이 치기 전 공기처럼 조용한 에너지로 윙윙거렸답니다. 큰 창문 근처에 서서 사람들이 도착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스페인 대표단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자신만만해 보이며 서로 큰 소리로 이야기하더군요. 중국 대표들이 뒤따라왔는데 두꺼운 서류 가방을 들고 낮은 목소리로 대화했어요. 프랑스 팀은 평소처럼 진지한 표정으로 걸어 들어와서 시계를 확인하고 비싼 정장을 고쳐 입었답니다. 그때 한국 대표단이 도착했어요. 이틀 전처럼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눈으로 그들을 바라봤어요. 침착한 품위를 지닌 네 사람이 보였습니다. 큰 소리나 화려한 발표로 누군가에게 깊은 인상을 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단순히 배정된 자리로 걸어가서 참을성 있게 기다렸답니다. 한국 팀의 리더는 이성애 씨였어요. 60세 정도로 보였는데 은회색 머리에 철퇴 안경 뒤로 친절한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잘 만들어졌지만 비싸 보이지는 않는 단순한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앉을 때 테이블 위에 손을 포개고 부드러운 미소로 방 안을 둘러봤답니다. 옆에는 윤학선 씨가 앉아 있었는데 더 젊었고 모든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의 조심스러운 자세를 취하고 있었어요. 다른 두 명의 한국 팀원들은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남자와 여자였는데 둘 다 두꺼운 폴더 대신 작은 공책을 들고 있었답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전날 밤 배운 모든 것이 떠올랐어요. 이 조용한 사람들은 단 15년 만에 세계 최고의 철도 시스템 중 하나를 구축한 나라를 대표하고 있었습니다. 지식을 비밀로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한다고 믿는 국가에서 왔어요. 다른 나라들이 강하고 독립적이 되도록 돕고 싶어하는 정부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었답니다. 폴란드 관료들의 연설로 행사가 시작되었어요. 교통부 장관이 폴란드의 밝은 철도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CPK 사장은 새로운 중앙공항을 폴란드의 모든 주요 도시와 연결하는 계획을 설명했어요. 이런 큰 꿈들을 들으며 자랑스러우면서도 그것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에 긴장되었답니다. 이제 국제 발표 시간이었어요. 각 나라는 폴란드가 왜 자신들을 철도 파트너로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마지막 어필을 위해 10분씩 시간을 받았습니다. 스페인이 먼저 나섰어요. 그들의 대표는 스페인의 전문성과 유럽 협력에 대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화창한 스페인 계곡을 질주하는 아름다운 하얀 기차들의 윤이 나는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저는 폴란드 눈 속에 서 있는 고장난 탈고 열차들을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중국이 다음에 발표했는데 그들의 광대한 고속 네트워크에 대한 인상적인 통계를 보여줬어요. 수천 킬로미터의 선로를 건설했고 매년 수백만 명의 승객을 수송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숫자는 거대하고 극적이었지만 발표에서 뭔가 차갑고 비인간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프랑스는 TGV 기술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이어졌습니다. 수십 년의 경험과 입증된 신뢰성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들의 발표는 전문적이고 진지했지만 마치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강의하는 것처럼 우리를 내려다보는 느낌이었답니다. 그 다음 이성애 씨가 한국의 발표를 위해 일어섰어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앞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화려한 그래픽이 있는 파워포인트 발표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대신 단순히 그 자리에 서서 방 안의 각 사람을 바라보며 참석한 모든 이와 눈을 마주쳤답니다. 말을 시작했을 때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명확했어요. 고속열차가 전혀 없던 상태에서 KTX를 건설하기까지의 한국 자신들의 여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이 직면했던 도전들과 저질렀던 실수들을 설명했어요. 한국이 항상 첫 번째 시도에서 성공하지는 못했다고 인정했답니다. 하지만 이성애 씨가 제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든 말을 했어요. 한국의 가장 큰 성취는 빠른 기차를 만든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가장 큰 성취는 자신들이 건설한 것을 다른 나라들과 공유하는 방법을 배운 것이라고 했어요. 한국이 다른 나라의 철도 건설을 도울 때
그 나라들은 한국의 고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파트너가 된다고 말했답니다. 이성애 씨는 지식을 공유하는 것이 양국을 모두 강하게 만든다고 말할 때 저를 직접 바라봤어요. 한국은 폴란드가 영원히 한국 엔지니어들에게 의존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폴란드 엔지니어들이 스스로 세계 최고의 기차를 만들고 유지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싶다고 했답니다. 이성애 씨가 발표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갔을 때 회의실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귀에서 제 심장 박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의 단순하고 솔직한 말에 저만큼 감동받은 것 같았어요. 그 순간 폴란드가 어느 나라를 선택해야 하는지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큰 소리나 화려한 약속으로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단순히 자신들이 누구이고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진실을 말해줬답니다. 서명식이 곧 시작될 예정이었는데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제가 내리려는 결정에 대해 완전히 확신을 느꼈어요. 서명 테이블로 걸어가는데 손이 떨렸어요. 회의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완전한 침묵 속에서 저를 지켜봤습니다. 중요한 연극의 마지막 막을 기다리는 관객들처럼 말이죠. 카메라 플래시가 작은 번개처럼 깜빡였어요. 기자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철도의 미래가 제 어깨에 걸려 있었지만 며칠 만에 처음으로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강해진 기분이었답니다. 서명 테이블은 깔끔한 하얀 천으로 덮여 있었고 작은 폴란드와 한국 깃발로 장식되어 있었어요. 두 개의 두꺼운 가죽 폴더가 열려 있었는데 폴란드어와 한국어로 쓰인 공식 협력 협정서가 보였습니다. 페이지들은 금색 도장과 화려한 테두리로 중요하고 공식적으로 보였답니다. 문서 옆에 놓인 무거운 은색 펜을 집어들었어요. 금속이 따뜻한 제 손바닥에서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이 펜이 폴란드와 한국 사이의 새로운 우정의 첫 번째 장을 쓰게 될 거였어요. 제 서명이 수천 마일 떨어져 있지만 진보와 파트너십이라는 같은 꿈으로 연결된 두 나라를 이어주게 될 것이었답니다. 문서 위로 몸을 기울이면서 저를 이 순간으로 이끈 모든 것들을 생각해 봤어요. 이틀 전만 해도 한국에 대한 의심과 걱정으로 가득했었습니다. 너무 작고 너무 멀고 폴란드와 너무 다르다고 생각했었죠. 모든 것에 대해 틀렸었어요. 펜을 종이에 대고 조심스럽게 제 이름을 썼습니다. 바르텍 노바크, CPK 전략개발이사. 각 글자가 중요하게 느껴졌어요. 단순히 이름에 서명하는 것이 아니라 폴란드의 미래를 그리고 있는 것 같았답니다. 서명을 마치고 펜을 내려놓고 뒤로 물러섰어요. 이성애 씨가 다음에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전체 과정에서 보여줬던 것과 같은 침착한 품위로 움직였어요. 펜을 집어들었을 때 잠깐 멈춰서 철퇴 안경 뒤에 친절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한국어 글자와 영어 글자 모두로 자신의 이름에 서명했답니다. 우리의 문서에 서명이 완료되는 순간 회의장 안에서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댐이 터지듯 침묵이 깨지고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팀원들은 활짝 웃으며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폴란드 관료들은 악수를 나누고 서로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불꽃놀이처럼 터졌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이 다음에 왔어요. 이성애 씨가 저에게 걸어와서 악수를 위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얼굴을 바라보니 정직함과 우정,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였어요. 우리의 손이 닿았을 때 폴란드의 운명과 악수하고 있는 기분이 들었답니다. 이성애 씨의 악수는 단단하지만 부드러웠어요. 당신을 존중하고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악수였습니다. 그 순간 이것이 단순히 두 나라 사이의 사업 협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폴란드와 한국 사이의 진정한 우정의 시작이었답니다. 악수를 나누면서 이 파트너십 때문에 일어날 모든 멋진 일들을 생각해 봤어요. 폴란드 엔지니어들이 KTX 기술을 배우기 위해 한국에 갈 것입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자신들이 아는 모든 것을 가르치기 위해
폴란드에 올 거예요. 함께 유럽에서 가장 첨단인 철도 시스템을 만들게 될 것이었답니다. 미래를 상상해 봤어요. 매끄러운 은색 기차들이 폴란드 시골을 질주하며 바르샤바에서 그단스크까지 5시간 대신 2시간 만에 연결하는 모습을요. 가족들이 먼 도시에 사는 조부모님을 방문하기 위해 편안한 주말 여행을 떠나는 모습. 학생들이 전국의 대학교에 빠르고 안전하게 이동하는 모습. 사업가들이 매번 정시에 회의에 도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빠른 기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파트너십이 더욱 가치 있는 것을 가져다 줄 거라는 점이었어요. 바로 지식이었습니다. 한국은 폴란드에게 기차를 만드는 방법, 유지하는 방법, 개선하는 방법, 그리고 언젠가 다른 나라들과 그 지식을 공유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것이었답니다. 악수 후에 이성애 씨와 저는 함께 서서 사진을 찍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밝았지만 거칠고 위협적이기보다는 따뜻하고 축하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폴란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고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답니다. 그날 저녁 늦게 호텔 발코니에 서서 바르샤바의 반짝이는 불빛들을 바라봤어요. 도시가 아름답고 가능성으로 가득해 보였습니다. 안나가 뜨거운 커피 2잔을 들고 합류했는데 제가 그녀 얼굴에서 본 것 중 가장 큰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편안한 침묵 속에서 함께 서서 커피를 마시며 아래 거리를 지나는 교통량을 지켜봤습니다. 그 같은 거리들이 곧 고속철도역과 연결될 거라고 생각하니 신기했어요. 사람들이 차를 주차하고 이전에 경험해 본 것보다 빠르게 폴란드를 가로질러 데려다 줄 한국이 설계한 기차에 올라타게 될 것이었답니다. 밤이 더 어두워지고 도시 불빛이 더 밝아지면서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감사함을 느꼈어요. 사람들과 나라들을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한국은 큰 마음과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을 때는 크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한국은 최고의 파트너십은 비밀을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공유하는 것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보여줬답니다. 휴대폰을 꺼내서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서명이 완벽하게 끝났어. 폴란드와 한국이 함께 놀라운 것을 만들 거야.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못 기다리겠어. 휴대폰을 치우면서 이것이 믿을 수 없는 여정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폴란드와 한국은 많은 해 동안 함께 일하며 철도뿐만 아니라 신뢰와 우정, 상호 존중도 함께 건설하게 될 것이었어요. 시원한 저녁 바람이 도시의 소리들을 우리 발코니까지 운반해 왔습니다. 멀리서 자동차들이 부드럽게 경적을 울렸어요. 사람들이 아래 인도를 걸으며 저녁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오늘이 폴란드 교통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였다는 것을 몰랐답니다. 하지만 곧 언젠가 그들 모두가 오늘 우리가 내린 결정의 혜택을 받게 될 거예요. 폴란드의 결단력과 한국의 혁신이 최고로 조합된 기차를 타게 될 것입니다. 두 나라가 서로를 신뢰하고 함께 일하기로 선택했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철도로 여행하게 될 것이었답니다. 커피를 다 마시고 아직도 한국 파트너십에 대한 흥분으로 활짝 웃고 있는 안나에게 미소를 지었어요. 내일부터는 폴란드의 철도 변신을 계획하는 진짜 일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단순히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만족감을 즐길 수 있었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버튼 하나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큰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